캐나다 교육에 대해서 좀 심도 깊게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아싸였고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조금 슬픈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캐나다 와서 직접 아이들 학교 보내보니까 한국하고 이 부분은 시스템이 크게 다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무조건 교실문을 폐쇄하게 됩니다. 좀 팩트 폭격기 선생님이신가 보네요. 이제 몸이 좀 불편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학생들은 뭐 이렇게 어떻게 학교 생활하고 그런 차이가 있는지. 보면 같은 반에 이제 몸이 불편한 그런 친구들, 정신이 이제 조금 아픈 친구들, 그런 친구들도 같이 섞여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런 통합교육이 많이 이루어지진 않는데 캐나다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전담으로 마크해 주시는 그런 보조 인력들이 계시고요. 항상 상주에 계시는 건 아니지만 꼭 필요한 수업마다 투입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행정실 있잖아요. 한국에는. 그래서 이런 차이는 어떤지 좀 궁금합니다. 네, 한국의 행정실과 캐나다의 행정실이 하는 역할이 꽤 차이가 많이 난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한국에서는 주로 재정적인 업무, 회계적인 업무에 국한되어서 주로 이제 학부모 입장에서는 행정실 직원들과 직접 만날 일이나 컨택할 일이 거의 없었는데요. 캐나다에 오니까 거의 대부분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행정적인 일, 수업을 제외한 나머지 일은 모두 오피스하고 직접 접촉을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아이가 아파서 조퇴를 해야 된다거나 결석을 하게 되거나 이런 사소한 일부터 뭐 학교에 관련된 물품이나 아니면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까지 모두 행정실과 직접, 선생님이 아니라 행정실과 직접 먼저 연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방학이라든지 뭐 애들 노는 날 중간에 우리 뭐 무슨 뭐 어디 부모님이랑 놀러 가서 무슨 그런 배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차이가 또 있을까요? 체험학습. 그렇죠. 예. 체험학습. 체험학습은 이 나라에서는 진짜 결석하는 게 한국처럼 엄청나게 큰 일이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사유에 대해서 누구도 꼼꼼히 묻지 않고 체험학습 신청서나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부모와 함께 어디를 놀러 가거나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으면 그냥 오피스에 연락을 하면 그냥 자유롭게 결석 처리됩니다. 그렇군요. 방학 이런 거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길이라든지. 방학이 정말 길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여름방학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국의 여름방학은 통상 30일에서 34일 정도가 되는데 이곳 캐나다에서는 여름방학이 자그마치 2달이 되더라고요. 대학생인가요? 네, 대학생인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너무 길고요. 방학뿐만 아니라 학기 중간중간에 우리나라로 치면 자율휴업일 같은 건데요. 이 나라에는 자율휴업일이라는 명칭은 따로 없는 것 같고요. 국경일에 쉬거나 아니면 학교 선생님들께서 수업 연구를 위해서 아이들은 학교 나오지 마세요 하는 이런 날이 있어요. 대단하죠.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날도 있고요. 또 선생님들께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아이들 성적표를 쓰셔야 되니까 그럴 때도 사실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런 날은 아이들 학교 나오지 마세요 하세요. 좋네요. 네, 선생님들 입장에서 너무 좋으실 것 같고 정말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힘이 들어요. 한국 부모 입장에서는. 그렇군요. 자, 교사를 하실 분들은 캐나다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뭐 영화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쪽에서는 뭐 클럽 활동들이 굉장히 활발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그런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다양한 클럽 활동이 학교에 개설되고 운영되고 있는데요. 학기 초에 자신이 희망하는 클럽 활동에 가입을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입해서 악기 연주건 아니면 스포츠건 스키건 뭐 그런 식으로 참여해서 운영이 되는데요. 주로 방과 후 시간이나 수업 전에 아침 7시 막 이런 때 모여가지고 그 짬을 이용해서 아주 내실 있는 클럽 활동이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일찍부터 시작하는군요. 네. 한국에는 이제 몸이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 학생이 막 뭐 보건실 이런 게 있는데 이쪽엔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전화를 걸었어요. 네. 엄마, 나 지금 좀 열이 나고 배가 아파. 그래서 너 정말 열이 나는 게 확실한지 한번 보건실 가서 체온을 한번 재어봐라. 제가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곳에는 보건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으니까 주변 친구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 그랬더니 정말로 보건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선생님께서 너 너무 많이 피곤하고 졸린 것 같으니까 얼른 조퇴해서 집에 가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전화를 걸어서 엄마 나 너무 졸린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집에 가서 쉬라고 하셨어. 그래서 네, 결국 집에 왔다는 슬픈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수업 분위기 차이도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비해서는 정말 자유로워졌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정말 이곳에서는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어느 날 집에 와서 엄마 나 점심시간 끝나고 공부 시간에 밥 먹으면서 수업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 그게 무슨 예의 없는 행동이야. 절대 그런 행동하면 안 돼. 이랬는데 선생님께서 점심시간이 짧으니까 미처 밥을 다 못 먹어서 배고픈 친구들은 밥 꺼내서 먹으면서 수업을 들어라. 언제든지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진짜 웨스턴 문화인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만약에 오면 이제 진도라든지 뭐 학습의 난이도라든지 이런 게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장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 수학일 것 같아요. 그쵸? 수학. 네. 근데 워낙 한국에서 촘촘하게 다들 공부시키다가 많이들 오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잘 따르고 온 친구들은 같은 학년으로 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아이가 딱 와서 엄마, 한 2년 전쯤에 배웠던 걸 지금 얘네는 배우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충실하게 한국의 교육과정을 따르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선행을 했다면 이곳에서는 거의 수학 천재 취급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애가 제가 수학을 가끔씩 봐주는데 뭐 2년 전에 배웠다 그러는데 엄청 많이 틀려요. 그래서 야, 뭐 오래전에 배운 거랑 현재 실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새롭게 오면은 이제 영어는 이제 학생들마다 수준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를 학교에서 별도로 가르쳐 주는지 그런 코스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기 밴쿠버가 속한 BC주의 경우에는 ESL의 공식 명칭이 ELL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원어민이 아니고 외국에서 온 친구들이 아직 언어가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 완벽해질 때까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교육과정이 존재하는데요. 일반 수업 시간 중에 일주일에 2번, 3번, 적게는 1번 정도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 특별교실로 이동해서 그 아이만을 위한 개별 수업, 1대1 수업은 아니고요. 한 3, 4명대 선생님 한 분, 이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된다고 들었어요. 그러면요, 혹시 아까 뭐 수학 같은 경우는 뭐 걱정은 하지만 그렇게 뭐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왔었을 때 한국 학생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는 뭐 과목 같은 게 있을까요? 저희 아이들은 우선 한국에서 그래도 영어를 아예 안 하고 온 건 아니고요. 그래도 꾸준히 초등학교 처음부터 이제 영어 학원을 매일매일은 아니고 꾸준히 다니면서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인데요. 처음에 와서는 이제 사회와 과학을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학. 네. 제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는데 한국에서는 주로 이제 바로 외국으로 나갈 친구들은 미국 교과서반 수업을 아주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요. 저희 아이들은 미교반 수업을 되게 짧게밖에 안 들었었거든요. 배경 지식도 부족하고 캐나다 사회, 특히 사회 같은 과목은 캐나다의 그 역사와 지리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겠네. 예, 한국 내용으로 계속 공부하던 친구들에게는 아주 생소하고 조금 낯선 그런 과목이어서 힘들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오늘은 뭐 이 정도로 하면은 좀 궁금한 거는 좀 많이 여쭤본 것 같고요. 다음에 또 관련해서 뭐 별도의 또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